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항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재고자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재고자산이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고 안 팔리면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돼요. 재고자산이 팔렸는데 회사에서 매출 원가로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이 있겠죠. 재고자산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재고자산이 뭐 100만원 정도 있다고 해봐요. 100만원 이렇게 재고자산이 1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재고자산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팔렸어요. 그럼 매출원가 이게 손익계산서에 잠깐만요. 자,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여기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원래 이렇게 팔려야 되는데 50만원. 자, 50만원을 마진을 50만원 붙여서 100만원에 팔았다고 해봐요. 원래는 이게 손익계산서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50만원이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실제로 50만원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만 30만원어치만 팔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죠. 거짓말로. 그럼 이익이 얼마큼 늘어나요? 70만원으로 늘어나 버렸죠? 예. 대신에 재고자산은 어때요? 100만원에서 원래 5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30만원만 팔렸기 때문에 이게는 80만원이 남는 거가 되잖아요. 그쵸? 80만원이 재고자산이.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원가가 적게 기록이 되니까 이익이 그만큼 증가했죠. 50만원이 원래 기록이 돼야 되는데 30만원 기록이 되니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이익이 증가됐죠. 대신에 자산은 어때요? 원래 50만원이 팔려가지고 50만원만 남아야 되는데 80만원이 남았어요. 자산이 80만원이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회사가 딱 보면 아주 튼튼한 것처럼 보여요. 이익도 많이 나고 자산도 많이 있고 이렇게 실제 재고자산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혹을 받는 것이 이러한 재고자산 분식회계예요. 왜냐하면 약간만 장부상에 숫자만 고치더라도 재고자산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매출원가를 줄이면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그리고 자산 비율도 높은 것처럼 해서 아주 튼튼한 회사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이라는 회사에서 그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서 이제 회계법인을 만들거든요. 이 회계법인이라는 회사에서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감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4분기 재무제표 만들 때 감사를 해요. 그래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투자할 때는 재고자산 분식회계를 했는지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사가 좀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이 많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볼 때는 재고자산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은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 기간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우리가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을 갖다가 뭐예요? 매출채권 평균액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매출 원가를 재고자산 평균액으로 나눴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분모의 매출 원가 대신에 매출액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매출 원가를 재고자산 평균액으로 나눠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해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항목이고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일정 기간, 그렇죠. 2018년도 1월 1일에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에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잘해서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인지 이러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렇죠. 여기는 2017년도 12월 31일, 여기는 2018년도 12월 31일 일정 시점 회사에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재무제표예요. 따라서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재고자산을 평균을 구해줌으로써 뭐냐면 일정 기간으로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는 일정 기간, 재고자산 일정 시점이라서 서로 비율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뭐예요? 일정 기간 서로 이제 동일하게 돼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그 금액을 쓰지만 재고자산 평균액을 쓰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균액은 이게 단위가 억 원이죠. 1765억 원 플러스 1748억 원을 2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와요. 그럼 1756억 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매출원가가 3,970원이죠. 3,97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균액이 1,756원. 그래서 2.16이에요. 2.16.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팔려나가는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2.16만큼 재고자산이 팔려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 이게 속도가 재고자산 팔려나가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해서 과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를 전부 다 구해보는 거죠. 구해보고 2018년도를 구해서 이때는 보통 평균 속도가 뭐 한 5였는데 이때는 2.26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재고자산 팔려나가는 속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재고자산 관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뭐 제품이 팔리는 속도가 좀 제품의 인기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고자산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찰하셔야 돼요. 재고자산 회수기간은 뭐예요? 재고자산 회전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뭐예요?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했죠? 매출채권 회전율. 그러니까 똑같아요. 매출채권 회전율도 뭐예요?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거죠. 이것도 재고자산 뭐예요? 회전율로 나누는 거예요.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 뭐라고 했죠? 아까 2.26이라고 했죠. 2.26. 예.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면 재고자산 회수기간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회사는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팔 때까지 161일 걸린다는 거예요. 161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까지 161일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보통 이 회사가 재고자산 회수기간이 한 80일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올해 160일로 증가했다면 재고자산을 관찰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리는 기간이 80일밖에 안 걸렸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은 뭐냐면 재고자산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돼요.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그래서 만약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 이렇게 재고자산 회수기간을 구해봤더니만 이게 80일 걸렸었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161일로 증가했어요. 그럼 그만큼 재고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회사는 좀 재고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회사에서 재고자산 관리를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재고자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성장하는 회사는 재고자산이 많아져요. 회사에 물건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 창고에 쌓아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사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경쟁회사에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물건이 전부 다 적게 팔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경쟁회사들이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더 많아지면 물건이 아주 적게 팔려서 나중에 잘 안 팔리게 돼요. 창고에 물건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이 물건들은 원가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건값이 원가보다 더 떨어지면 창고에 있는 많은 재고자산도 평가를 해서 손실을 잡아줘야 돼요. 평가 손실을 잡으면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회사의 주가는 폭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투자자는 재고자산을 항상 관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라고 했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에서, 그렇죠, 재고자산 평균액을 나눈 거라고 했죠. 재고자산 평균액. 그렇죠. 평균액으로 나눈 거. 매출 원가를 재고자산 평균액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수기간은 뭐라고 했죠? 회수기간은 회전율이고, 회수기간은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회전율로 나누면 돼요. 자, 매출채권 회전율은 뭐라고 했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뭐예요? 매출채권 평균액으로 나눈 거예요. 매출채권 평균액으로. 그쵸?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뭐라고 했죠?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거예요. 그쵸? 자, 이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에 보면 매출채권도 있고 재고자산도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매출액분의 매출채권 그 다음에 매출액분의 재고자산 이 비율을 구해요. 이 비율을 구해서 만약 2018년도다. 그리고 2017년도 또 비율도 구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비율도 구해서 이 비율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비율이 갑자기 많아졌다. 올해. 그러면 제대로 재고자산을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이 갑자기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관찰하는 거예요. 현금이 적어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수기간,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회수기간, 그리고 제가 구분한 매출액분의 매출채권, 매출액분의 재고자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